안녕하세요. 베리어 리얼터 김민입니다. 2024년 4월 4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국채 관련해서 재무부하고 페드하고 관계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쿠퍼티노 써니베일 북투어 다녀왔는데요. 몇 가지 집들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몇 가지 팁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2024년 4월 3일, 이분이 그 전 페드 의장 옐런 지금 현재 재무부 장관이죠.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어제 이런 기사가 났어요. 22년 만에 미국 국채 바이백 한다고. 그리고 장기물에 대해서 테스트 개시하겠다. 테스트지만 시작하겠다는 의미겠죠. 테스트 해보고 괜찮으면.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사냐? 잘 보시면 지난 방송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건데 지난 방송에서 이 재무부에 있는 그 에셋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이게 미국 재무부 어카운트의 밸런스예요. U.S. Treasury General Account 있는 밸런스에 800 billion 지금 현재 여기 찍으면 뭐 많이 갈 때는 841 billion 있다가 지금은 768 around 800라고 가정하고요. 800 billion 지금 어카운트 밸런스에 있는 것 같은데 1000조 정도 되겠죠. 하나로 대략 지금 현재로 계산하면. 근데 이게 밸런스가 요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때 빡 밸런스 늘려가지고 쫙 돈 풀고 다시 조금 올렸다가 다시 돈 좀 풀고 다시 지금 밸런스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얘들 그 재무부가 이 재무부 어카운트도 있고 또 역내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역내포도 운영하는데 단기 자금 들랑달랑한 그걸 최대한 최근에 막 여기서부터 이게 2024년 3월부터 막 쫙 써가지고 지금 밸런스가 낮아요. 더 이상 여기 역내포에서 쓸 게 별로 없죠. 어제 그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 그 현재 그렇지만 아직 재무부 어카운트는 돈이 지금 많이 쌓아놨어요. 역내포하고 반대로. 그래서 여기에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써서 바이백 한다는 이야기죠. 쓸 게 이거 말고 이거 있으니까. 그럼 이 바이백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죠? 그 채권 사면서 다시 캐시가 현금이 이제 시중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물론 재무부 어카운트는 줄겠지만 이 어카운트는 줄겠지만 바이백 했다가 다시 또 채권 매입하면서 밸런스 쌓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TNX라는 거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이게 미국 국채 10년물 이게 월봉으로 보면 또 월간 하나의 요 봉 하나가 요거 막대기 하나가 한 달치를 표시해 주는 건데 요거 안 보이게 할게요. US 트레저리 밸런스인데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것도 지워버리고 요게 어떻게 움직였냐 이게 지금 미국의 지금 지난 40년간 이자의 흐름이에요. 한때 20%가 넘어 20% 가까이 갔죠. 여기에서 이게 81년도쯤에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이자가 하락되다가 코로나까지 제로금리 옛날에 서브프라임 그 이후부터 계속 제로금리 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쫙 이게 꽤 커요. 지금 우리가 길게 봐서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2006년 지나서 2008년 서브프라임 터지고 굉장히 저금리 유지하다가 이렇게 오다가 다시 한번 코로나 때 저금리 유지하고 지금 빡 하고 가서 여기까지 올랐죠. 그죠? 지금 5%가 넘죠. 아니 4% 5% 갔다가 이제 4% 넘었죠. 근데 이게 10년짜리 미국에서 빌려주는데 이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요 재무부 어카운트를 오버랩을 딱 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페더럴 리저브 어카운트 여기 페더럴 레이시고 언제부터 올렸냐 요때부터 올렸죠. 요때가 2022년 2월부터 이제 쫙 올리기 시작했죠. 여기에
다시 한번 Federal Treasury 재무부 어카운트를 쫙 하면 요게 퍼플 색깔이 재무부 어카운트 밸런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미국이 이게 저 월봉으로 보면 너무 위클리로 볼게요. 요 하나가 한 일주일이에요. 코로나가 언제 터졌냐면 요때 터졌어요. 요때. 가장 최악일 때, 주식도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 요때에서 연준에서 막 급하게 제로금리가 떨어뜨리면서 부양정책을 했죠. 이때 이자가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때 이자 낮을 때 막 얘들 어카운트에 돈이 많았어. 쫙 이제 올렸죠. 돈 많아야지 이제 부양을 피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때 시중 이자가 낮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저금리에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시중 이자가 낮다 그러면. 이때는 정말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정말 수십 년 만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2020년에 일어났어요. 제가 자랑은 아니고 저는 몰기지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몰기지가 30년이 웰스파고에서 받았는데, 제가 그때 융자 일을 계속 할 때, 저는 작년까지 부동산 융자 일을 했었어요. 웰스파고에서 제가 2.375에 30년을 쓸 수 있는 이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좋은 이자잖아요. 절대 집도 안 팔고 싶고 여기서 계속 30년 이 이자 무조건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 이자를 이때 한 20년 연말쯤에 받았어요. 근데 재무부도 마찬가지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저금리 때 지네들도 돈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 캐시를 꽉 만들어 놔야죠. 쫙 어카운트 올려 놔야죠. 그리고 쫙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쫙 쓸 때 이때 이 이자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올라갔냐면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돈을 이렇게 풀다 보니까 어, 패드에서 이렇게 저금리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아무리 좀 이상하다. 여기서부터 점점 마켓은 반응을 했죠. 패드 금리는 계속 제로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바닥권이죠. 정상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가, 이때가 제일 민감하게 올라갔죠. 이게 2020년 연말부터 주식 계속 올라가고 3월 2일부터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하고 마켓은 알아서 시장은 반응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동안 파웰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인플레이션은 이제 시작이다. 연준을 믿어달라. 이게 줄라이 15, 2021년 얘기를 했어요. 그 차트가 줄라이 21년, 이때 계속 이자 올라갈 때도 계속 이렇게 했어요. 언제까지? 여기 보시면 파웰이 줄라이 때도 그랬고, 자기 연말에 파웰이 21년 12월에 요때 21년 요때도 기존 물가 인상 일시적에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파웰이 December 1st 일시적이 아니야 하고 뒤집는 발언이 나오고, 자기 연임도 딱 되면서부터 이렇게 싹 변했어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디셈버 때 입장을 딱 바꿨단 말이에요. 아니네.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 이거 빨리 우리가 잡아야 되겠어. 이렇게 결정하는 게 이때 과연 되었을까요? 이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경제 뉴스를 계속 보고 경제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산에 투자하고 집이 크잖아요. 레버리지까지 써가지고 막 이거 투자하는 건데, 집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집을 사시기 전에 반드시 경제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게, 내가 집을 사는 시점이 과연 이 거대한 경제 역사 흐름 속에서 내가 어느 포인트에 집을 사느냐, 그거를 공부를 하시고 사는 거랑 그냥 사시는 거랑 좀 틀리다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얘들 말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의심은 해봐야죠. 네. 그래서 이 파웰이 하여튼 그렇게 하고 2021년 디셈버에 입장을 바꿔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서 2021년 디셈버 때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게 파웰이 시장은 계속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여기 쭉쭉쭉쭉 올라가고, 요게 요 퍼플 색깔이, 보라 색깔이 연준의 어카운트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요 노란 색깔이 연준이 실제로 액션해서 파웰이 이자를 올린 시점이에요. 이게 March, February 때부터 올렸지. 12월 달에 일시적이 아니네 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자기 연임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자를 막 쭉쭉쭉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면 시장은 미리 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는 안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얘들 채권도 계속 발행해야 되고 지금 이때 물론 쫙 해갖고 어카운트 밸런스를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파웰이 이거 일시적이 아니야 여기 올라갈 때 시장에 맞춰가지고 이거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순간 시장은 좀 혼란에 빠지겠죠.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때 막 휴지 코스코 가면 휴지도 없고 막 뭐 어떤 품목은 뭐 계란 막 품절되고 막 이렇게 어떤 특정 품목 막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뭐 공급망에 문제는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그거를 정상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샀으면 사재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막 그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미래에 그때 중고 자동차 가격, 새 자동차 가격, 나 태어나서 자동차를 살 때 MSRP보다 비싼 거를 제가 50년 동안 처음 봤어요. 자동차는 항상 MSRP보다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모든 물건이든 먼저 사놓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에서 봤을 때 거기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자가 쭉 올라갈 때 계속 연준은 파웰은 일시적이야, 아니야, 일시적이야,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게 21년 말쯤부터 계속 이자 올라가다 맞나? 그러면 아닌가? 파웰 뭐 반응하고 주위에 연준 임원진들이 이사들이 반응할 때마다 여기까지 딱 고점 찍고 쭉쭉쭉쭉쭉 아니야 아니야 하는 행보하다가 여기가 디셈버이죠. 요 시점 두 번째 바닥 한번 두 번 바닥 찍을 때 디셈버인데 이때 이거 일시적이 아닌 것 같아 하면서부터 이자가 쫙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이거 빨간 요 선을 찍었어요. 요게 뭐냐면 요 저점부터 이자가 쭉 상대적으로 최고점 5%대 찍었을 때 얘까지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요 선 따라 사실은 여기서 업앤다운 하면서 정상적으로 올라가야 될 이자가 이 연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자가 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버슈팅도 나오고 빡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빡 하고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기간 동안 얘들은 준비를 하고 이자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시장을 쿨다운 시키기 위해서 막 밟아준 거죠. 그게 아니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역대적으로 여기 이자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초단시간에 올려버렸어요. 그렇게 사실은 인플레이션 잡아야죠. 이게 심리적인 영향도 꽤 크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자기의 할 도리를 준비를 차근차근 해서 한 거예요. 제가 융자할 때 은행에 일할 때 한 15년 일할 때 연준에서 페드에서 일하는 이코노미 애널리스트 두 분을 제가 융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굉장히 똑똑해요. 다 박사, 굉장히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맞추고 한 분은 그 월남 분이었는데 그분은 여기 실리콘밸리의 유명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페드에서 일하시는 그런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부 다 박사 출신의 급여도 좀 잘 받으시고 똑똑하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그런 사람 3,000명이 거기서 일을 해요. 근데 과연 이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었다? 그렇지는 않았겠죠.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시장에서 반응하는 똑같은 그런 반응을 페드에서 우리도 이거 무섭네요. 이렇게 반응을 했으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졌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이 얘기하는 거를 적당히 걸러서 우리는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차도 이렇게 얘들 어카운트 밸런스 이자 낮을 때 빡 채워놓고 그리고 이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서 바닥에서 다시 빡 채워놓고 여기서 눌러줬잖아요. 파웰이 여기 이자 일시적이야 할 때 이 돈 다 썼던 거를 재무부에서 돈 썼던 거를 이때 채권 발행해서 다시 빡 어카운트 채워놓고 또 이렇게 이자 올리고 난 다음에 또 요 근래에 이렇게 이자 마지막으로 저번에 한번 2023년 초반에 이자 눌러줬을 때 어카운트 이제 바닥에 이때 또 채권 발행해서 빡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요런 기간에 아마 집중적으로 채권 발행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런 기간에 이자 낮을 때 집 사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재무부도 이런 기간에 채권 발행해서 현금 갖다 쌓아놓고 이자 비용을 줄이고 싶겠죠. 그래서 요번에
또 쭉 해갖고 이자가 또 올라갔잖아요. 이게 지금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 돈 쓰겠죠. 그럼 얘들 돈 써서 채권 발행을 다시 이제 이 돈이 많이 써서 바닥 있는 지점이 이자의 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근데 뭐 연준 입장에서 보고 우리 입장에서 봐도 이자 낮을 때 재용자하고 싶잖아요. 재용자하거나 집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연준도 마찬가지죠. 얘들도 이자 낮을 때 돈을 빌리고 싶은 거죠. 얘들 밸런스 어카운트에 돈이 또 떨어졌다. 그러면 채권 발행해야 되죠. 그럼 요런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어떤 일들이 있냐. 그래서 얘들도 이번에 바이백 하면서 현금을 다시 지출을 하겠죠. 시중이자 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그 대신 이때에 바이백하는 이런 이자들은 여기에 있던 롱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장기물이라고 했잖아요. 한 10년 이상을 장기물이라고 하는데 그 장기물을 살 때 헐값이란 말이에요. 이때에 실리콘밸리 은행 망한 거 기억하시죠? 뱅크럽시 됐잖아요. 그쪽 은행들이 제일 많이 들고 있었던 게 장기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샀던 이자들은 지금 거의 반토막이 되났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프레젠테이션인데 만약에 여기서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이 고점까지 지금 따지면 700 몇 프로를 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여기서 이 지점에서 만약에 이 고점에서 이 지점까지 떨어진다고 지금 86% 그냥 폭락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진짜로. 그 정도로 이 비율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토막 난 게 맞아요. 여기에 채권을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팔라고 하면 반토막이 난 그런 채권을 지금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연준은 패드는 장기물을 여기서 산다는 이야기는 바이백 한다는 얘기는 그냥 헐값에 이자 잘 썼다 하고 그냥 그것도 이자도 굉장히 지금 이제 물가도 올랐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자도 낮았지 이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돈을 그냥 그저 갖다 쓴 거죠. 현금이 쉽게 말하면 그냥 아주 녹아내렸다는 표현이 맞아요. 여기서 그 채권을 들고 있는 여기서 사서 채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연준한테 판다는 거는 기관들도 마찬가지 어쩔 수 없이 막 팔아야 되겠지만 유동성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 여기서 바이백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고 프리미엄 깎아서 예를 들면 뭐 1억짜리 채권이면 만기 세 1억 받는 걸 여기 주면 5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받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넘기는 거죠. 그럼 연준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5천 싸게 돈 쓴 거예요. 돈도 싸게 썼고 이자도 싸게 나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쫙 보고 있다가 자기 어카운트 쫙 내려가서 이제 좀 낮은 이자가 한 정도 내려왔다고 치면 그쪽에서 다시 채권 발행하면 또 낮은 금리에 조달하고 싶겠죠. 그래서 파웰이랑 뭐 옐런 장관이나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올 연말에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현금도 좀 풀어야 되겠고 바이백하고 요 지점에서 이자 좀 내리자. 그리고 다음에 우리 밸런스 좀 내려가면 다시 채권 발행해가지고 이자 좀 내려줘 하고 그 타겟팅한 그런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대략 잡아서 여기서 내려간다고 치면 한 이번 분기는 내려가고 이제 다시 거기서 채워가지고 딱 다시 이제 어카운트 밸런스 채우는 그런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시고 이용을 만약에 그 말이 맞다.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이잖아요. 얘들이 이제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 계획에 그런 걸 좀 잘 반영하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지금까지 역대로 이렇게 긴축과 이렇게 돈을 풀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경기를 자기들이 만들고 수축시키고 다시 확장시키고 하면서 흘러왔죠. 이게 제가 조금 전 제가 재무부의 그런 어떤 그 바이백 형태를 정리를 했는데 이제 수익률이 높다는 거는 이제 이자가 높아서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때 매입을 해가지고 싼 가격에 매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낮은 수익률이 낮다는 건 이자가 낮다는 거죠. 그런 이자가 낮지만 프리미엄이 높아요. 비싸게 매각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재무부는 유동성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뭐 정부고 그다음에 패드하고 이렇게 입 맞추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겠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고 정책을 따라서 이렇게 좀 차트 공부도 하면서 그게 맞게 투자를 하시면 이걸 모르고 하는 거랑 그래도 알고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베스트 하는 거랑 좀 틀리겠죠. 그럼 미국이 좀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저는 이자는 떨어지지만 달러는 강세로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일단은 제가 달러 강세하고요. 이번 시간은 달러 강세일 때 초점 맞춰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미국한테 어떤 점이 좋으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제 싸게 사올 수 있죠. 달러가 강세니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실 때 달러 강세니까 물건 싸게 사올 수 있잖아요. 미국 들어올 때. 뭐, 뭐 가방도 명품 가방도 달러로 사면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달러가 강하면 강달러가 되면 인플레이션 낮추는 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 낮추기 위해서 이자를 올린 거죠. 이자가 올리면 미국이 달러가 강세가 돼요. 왜냐하면 달러를 사기 위해서 이자가 많이 주니까 씨, 나 달러로 채권 사고 인베스트 할때 미국에 이러면서 달러들이 미국으로 막 모이더거든요. 다른 통화 대비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져요. 그리고 외국의 투자 유치가 쉬워요. 달러가 강세가 되면 돈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죠. 제가 지난 시간에 달러가 강세되는 그 흐름을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근데 그게 좀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 다른 나라 미국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한테는 좀 위험해요. DXY라는 게 달러 강도 지수란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고 변곡점이 좀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달러 DXY 심벌의 상대 강도 지수예요. 우리가 어디 있냐 이게 위클리 차트거든요. 지난번에 페드에서 이자를 엄청나게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좀 쿨다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안 올리겠다고 하고 다른 나라도 그에 맞춰서 보조를 맞춰서 막 올리니까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적당하게 달러하고 다른 나라 통화 대비해갖고 요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튀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지금 서 있는 포인트죠.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4월이니까 4, 5, 6월 이번에 2분기 때 좀 약세가 되어서 떨어져 주길 지금 바라고 있는데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여튼 요 사이에 움직이다가 최종적으로는 길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요때 급하게 이자를 올렸다가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뭐 잠깐 조정은 이렇게 약세가 되긴 했지만 95년 우리나라 IMF가 97년 여기에 지금 내가 마우스 된 97년 여기에 될 겁니다. 달러 강세가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모든 돈들이 빠지면 한국에 있던 이 동남아 미국을 제외한 이머징 국가에 나가 있던 달러들이 미국을 찾아서 미국으로 투자 지금도 미국 계속 나 홀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돈들이 계속 들어오는 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이다. 여기서 요거밖에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2095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초호황 미국이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에 계속 돈들이 들어오고 AI도 지금 있고 제조업 리쇼어링 해가지고 계속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고 하면서 달러 강세는 이자가 떨어지더라도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이자는 많이 떨어지지 연금을 분명히 만들어놨어요. 당분간은 굉장히 슬로우다운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렇지만 달러 강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 이자보다 다른 나라의 이자들보다 좀 높은 상태 있잖아요. 조금 떨어뜨려도 스틸 높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지금 에서 미국 계속 주식도 미국은 잘 나오고 AI도 좀 생긴 데다가 미국이 시작을 했죠. 반도체도 지금 계속 호황이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계속 돈이 몰려들면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97년인데 97년부터 2000년 IPO까지 3년을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된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미국이 초호황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물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변곡점이 만약에 아래로 안 가고 위로 간다. 아래로 살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좀 떨어져야지 비트코인도 오르고 이자도 좀 내려서 당분간 좀 이렇게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내렸다가 올라가. 근데 장기적인 추세로는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도 차트들 보더라도 좀 내려왔다가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있고 이게 멈떨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좀 미래의 준비를 잘 해나가시기를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